오늘은 리플 XRP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묘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이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로 XRP를 포함한 전략자산 비축, 즉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미국을 전세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큰 거시적인 호재가 나왔는데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인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답답한 흐름의 이면에서 대반전을 암시하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팩트와 데이터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2150원이라는 숫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현재 XRP 원화 가격은 대략 21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2150원은 지금 가격에서는 거의 코앞에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 여러 번 이 구간에서 고점을 찍었고 강하게 밀려난 기록이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을 시장에서는 저항선이라고 표현하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가격대에 오면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서 팔자 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겹겹이 쌓여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가 다음 추세를 결정하는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만약 2150원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그 위에 있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다시 막힌다면 시장 흐름은 다시 지루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2150원까지의 짧은 구간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중요한 전투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XRP는 작년 10월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락과 행보를 반복해왔습니다.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5개월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졌었죠. 이 기록이 어느 정도냐면 2020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 구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이 이어지면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힘들게 느끼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2015년 XRP의 차트를 보시면 그때 역시 약 5개월 연속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5개월을 하락한 뒤 3개월 동안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 차트가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 이후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시장 사이클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두고 폭발 직전 구간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법적 리스크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 XRP가 증권으로 판단이 된다면 증권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XRP는 이미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현실화가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전략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며 미국을 크립토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양당 모두에게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블랙록 같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규제 명확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보는 기관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차트만 보고 있으면 이런 거대한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워싱턴과 월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 시장이 큰 전환점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XRP에서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XRP 보유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자님들, 코인 물량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단기 매매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를 위해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가격에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판단이고 더 깊은 지갑으로 물량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형 지갑, 이른바 고래 지갑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 역시도 나오고 있죠. 이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자본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조용히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지루하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 이런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물론 시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거래소 물량 감소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여기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워싱턴을 수차례 방문하여 정책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죠. 일부에서는 최근 5개월 연속 하락 흐름이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XRP만 단독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가격 등락이 흔들리면 투자 판단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격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겠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XRP가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인 변화, 즉 규제의 명확화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통구가 열립니다. 지금 미국 기관 자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 중에 일부만 유입이 돼도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확장입니다. XRP 레저 위에서 사이드 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성화가 되면 생태계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송금을 넘어서 결제 인프라 전체로 활용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채택 확대이죠. 리플의 유동성 솔루션이 더 많은 국가와 금융기관으로 확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제가 XRP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을 한 거래소 물량 감소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XRP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에서 상당한 물량이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있죠. 이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유지가 되거나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이런 변화가 바로 차트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금융 인프라 변화에 초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국제 금융 시스템은 큰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중심 송금 구조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스위프트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금융기관들조차도 이제는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단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2150원은 XRP의 다음 방향을 결정을 할 핵심 저항선이다. 두 번째, 클래리티 법안과 같은 제도적 환경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 물량 감소는 큰 자본의 매집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기 변동보다는 큰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데이터와 환경은 분명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 열리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선택일 수도 있겠죠. 물론 리플에게는 치명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3월에 있을 락업 해제 이슈이죠. 이 락업 해제가 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과 고래들에게 투자를 받은 대가로 준 물량들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락업이 해제됐던 이 5억 개의 XRP 물량 중에 2억 개의 XRP 물량이 다시 재잠금이 됐다는 거예요. 즉 시장의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XRP 얼마만큼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느냐, 이것보다도 풀린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가 다시 매도되냐, 이겁니다. 그동안 리플 XRP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락업 해제 물량 중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큰 가격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갤럭시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 등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덤프 물량을 매도했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과 눌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락업 해제 물량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기관 자금 유출과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 XRP는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덤프 물량 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매도 가능한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출이 되었던 기관 자금이 조금씩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그럼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업과 고래들도 락업 해제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협업 기관들에게 락업 일정을 공개하고 일정 전에 가격 상승 기대감을 조성한 뒤 고점에서 매도를 해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더 받기 위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거죠. 실제로 재단 일정 전에는 항상 큰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하락이 반복이 되었죠. 그럼에도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고 기관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아직 매도되지 않은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유리하게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상승 구간을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고점에서 락업 일정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죠.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원래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며 재단 일정과 VC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들을 모조리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 가격 상승 구간에서 목표를 매도하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 소화가 된 후 재매수 타이밍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렸다가 재단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게 된다면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정 자체를 변경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몰랐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남겨둘게요.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확실한 일정이 나왔을 때 일정 및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한 후 해당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당 정보를 빌미로 멤버십 가입 유도나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간혹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해당 락업 해제 관련 이슈로 그냥 리플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몇 개의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기업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정보들은 XRP에 투자한 모든 기업들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또는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단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타이밍에 맞게 고점에서 매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은 기관과 고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